자, 그동안에 어마어마한 비트코인 매도의 장벽을 결국 뚫지 못했었던 비트코인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큰 폭의 조정을 받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며칠 전처럼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일어나면서 19,000달러대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인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18,860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한편 달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소폭 반등해주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는 한때 등락을 반복했지만은 지금은 약간 오른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북한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 검찰이 북한의 소유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계좌 280여 개를 몰수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본격화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암호화폐들 같은 경우는 북한이 사이버 범죄로 탈취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지난해 미국 정부가 적발한 두 건의 해킹 범죄와 2018년도 북한의 사이버 범죄 조직이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탈취한 것으로 여겨지는 2억 5천만 달러 상당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게 업비트가 아니었나 싶은데, 자, 아무튼 이것을 압수하게 되면은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청구인 여부를 약 30일 동안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그 누구도 이 계좌들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 이 계좌의 소유권은 미국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미국 정부 땡 잡았네요. 근데 만약에 업비트든 빗썸이든 본인들 암호화폐 털린 것 같으면은 한 번쯤은 이렇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신청을 해볼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엔 알트코인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증권 당국의 최초의 허가를 받은 ICO 프로젝트 블록스택이 2021년 1월 14일 메인넷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021년 1월 14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데서는 12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자, 아무튼 스택스 토큰 같은 경우는 메인넷 2.0이 출시된 후에 미국 내에서 정식적으로 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며 SEC의 규정에 따라서 더 이상 증권으로 규정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를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와 동시에 기대감과 함께 스택스 토큰의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스택스가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 이어서 코인베이스에도 상장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문들이 막 돌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스택스, 미국 내에서 정식적으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서 세 번째로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파명이 나는 암호화폐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스텔라 재단에서 이야기합니다. 다가오는 2021년 2월경에 스테이블코인 USDC를 스텔라 블록체인에서 발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USDC는 두 번째로 큰 스테이블코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죠. 스텔라 쪽에는 굉장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 USDC를 발행하는 블록체인은 스텔라뿐만이 아닙니다. 알고 역시 USDC를 발행을 하게 될 텐데, 최근에 알고랜드 창업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내년이 되면은 알고랜드 블록체인의 초당 거래 건수는 46,000건까지 올라가게 될 수 있을 것이며, 지금 현재 500개 이상의 기업이 알고랜드 네트워크 상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및 기타 기능을 활용 각종 앱을 개발하고 있다. 자, 기대가 될 법한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엔 체인링크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매틱 네트워크 기반의 첫 번째 디파이 D앱인 이지파이가 체인링크의 오라클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더라는 그런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요. 자, 두 번째 소식 같은 경우는 그닥 좋지만은 않습니다. 자, 이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트레이더들의 사랑을 받아왔었던 코인이죠. 특히 사토시 차트상에서 엄청난 강세를 보였었는데 최근에 1년 반 동안 이어져 왔었던 강세 추세 라인을 뚫고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토시 차트가 다시 한번 추세선 위로 올라갈 수 없다라면은 지속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트레이더들이 몇 명 있었고요. 그렇지만 체인링크만큼 이렇게 기술 채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코인도 없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분석가가 이더리움이 이곳만 뚫으면은 78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저항 같은 경우는 바로 620달러 선입니다. 이더리움이 620달러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면은 780달러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 최근에 3번 정도 이 저항을 뚫으려고 하다가 실패를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하락형 채널 이 상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일단 여기 부분까지 540달러 부분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자, 과연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이더리움도 같이 가게 될 텐데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에는 오늘이라고 해야 될까요? G7의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독일 재무장관이 이 페이스북의 리브라, 이제 이름을 바꿨죠. DM으로. 이 DM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박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독일과 유럽은 DM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DM은 이름만 바꿨을 뿐 양의 탈을 쓴 늑대다라고 표현까지 하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쳤으며, 이러한 그의 발언은 금융당국의 DM에 대한 첫 번째 공식적인 반대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 전부터 욕은 많이 먹었지만은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고, 또한 이 G7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전체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합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이에 덧붙이기를 이번 G7 회의에서 암호화폐 규제 도입의 필요성에 강력한 지지를 받았으며, 우리 G7은 암호화폐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정책 기조를 고수하기로 했다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G7 같은 경우, 이 재무장관 회의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들도 당연히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중앙은행들 입장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마치 노예처럼 자신들이 찍은 이 법정 화폐를 사용하기를 바라는데, 사람들이 하나둘씩 눈을 뜨면서 그 돈을 버리고 암호화폐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을 좀 못마땅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USDC 발행업체죠. 서클의 CEO 제레미 얼레어 같은 경우는 이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 보급의 순풍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는데, 대표적인 예로 새 재무부 장관의 전 CFTC 위원장이었었던 게리 갠슬러를 앉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관련된 암호화폐 호의적인 인사들이 많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지금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미국 재무장관으로 앉히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 전 연준 위원장이었었던 제넷 옐런이라는 사람이죠. 달러를 찍어냈는데 환장한 사람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일단 취임이 확실시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7조 달러 가량의 경기부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7조 달러. 아주 그냥 달러를 갈아 마셔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죠. 지금 한 잔 맛을 보려고 달러 갈아 마신 물을 맛을 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달러 싸다고 사서 모으신 분들 내년에 잘못하면 눈물 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 한 번씩 보도록 하게 되는데요.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크 노보그라츠, 최근에 자신의 순자산 50%를 암호화폐에 투자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비트코인은 물론 이더리움에도 투자를 했다. 비트코인은 내가 봤을 때는 안전자산이다. 이더리움은 약간 모험 같은 부분이 있지만은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노보그라츠뿐만 아니라 이어서 전세계 최대 재무 설계 자문 기업인 드비어 그룹이 100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밀레니엄 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응답자의 3분의 2가 안전자산으로 금보다 비트코인을 선호한다라고 답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자 집단이 금보다 비트코인을 더욱더 가치 있게 본다는 것은 의미 있는 결과다라고 드비어 그룹은 평가를 했다라고 하네요. 앞으로 몇 년 안에 엄청나게 막대한 부가 밀레니얼 세대에게로 전해진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엄청난 성장을 거둘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레이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비트코인 추가 투자에 4억 달러를 쓰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어제 나왔었는데, 이를 통해서 4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즉 2833개를 구매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매체들은 보도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약간의 정정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회사채 같은 경우는 자격을 갖춘 기관 구매자들을 대상으로만 발행을 할 것이며, 만기일 같은 경우는 2025년 12월 15일, 마이크로스트레이지 측은 일반적인 기업 활동 니즈가 파악되기 전까지 자사 재무 운영 방침에 따라서 채권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비트코인 매입에 사용하게 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로스트레이지가 비트코인에 과도하게 집중을 하자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조셉 영은 마이크로스트레이지의 이런 과도한 비트코인 매입이 규제 당국의 주의를 끌 수도 있다, 약간은 걱정된다라는 투로 이야기를 했었고, 이 시티뱅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스트레이지가 비트코인에 일방적으로 불균형스러운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마이크로스트레이지의 이 주식 평가를
중립에서 매도로 낮춰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이크로스트레이지에 주식을 던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쭉쭉 올라갔어요. 지금 떨어졌어도 그 전보다는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도 시티뱅크의 한마디에 주가가 10% 넘게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마이크로스트레이지 입장에서는 시티뱅크가 굉장히 싸가지 없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자, 과연 비트코인에 거의 몰빵하다시피 한 이 회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래저래 굴곡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잘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유명 크립토 평론가 웨일판다라는 사람이 트윗을 통해서 당신이 매도하고 있는 모든 비트코인을 지금 현재 한 대형 기관이 매수를 전부 다 들어가고 있다. 해당 기관은 2만 달러 아래에서 최대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트윗을 남겼더니 갑자기 난데없이 그레이스케일의 CEO인 베리 실버트가 나타나가지고 이는 확인된 사실이다라는 답글을 남겼다가 바로 삭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안하지만은 그 답글은 삭제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새로 댓글을 남겼는데요. 자, 여기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대형 기관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지금 내부자들만 아는 정보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떤 놈이 지금 비트코인을 쓸어가고 있는가? 실제로 이제 기관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일단 가격을 떨고 가지고 많이 매수를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죠. 자, 과연 그런 수작질을 부리기 위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좀 더 낮춤과 동시에 개미를 털고 개미가 터는 물량을 몽땅몽땅 받아 먹게 될 것인가? 한편 이런 와중 속에서도 그레이스케일은 여전히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3637개를 추가적으로 늘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 크립토코언트의 주기영 대표가 이야기합니다. 예전보다 더 적은 사람들이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입금하고 있으며 더 적은 사람들이 거래소에 스테이블코인을 입금하고 있다. 한마디로 매수와 매도 이 양쪽에 대한 압력이 동시에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루한 횡보기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는 설명을 남겼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올해 만불을 뚫기 전에도 9,000달러에서 정말 오랜 시간을 보낸 후에 만불을 뚫고 상승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인지. 다만 지금 많은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추가 하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은 어마어마한 통곡의 매도벽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19,600달러 수준에서 4번 정도 뚫으려고 시도를 했었으나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고요. 지금 현재는 가격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살사 테킬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16,000달러 또는 17,000달러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 때까지는 단기 매매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코로시 AK 역시 비슷하게 비트코인이 18,300, 18,400달러에 잠재적인 지지 수준까지 조정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윌리 우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작용하는 거래소와 채굴업자 두 가지 매도 압력 중 채굴업자들에 의한 매도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기 어렵다라고 지적을 남기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 상황은 하방 쪽으로 사람들의 의견이 기울어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삼각수렴에서 밑으로 빠져나온 비트코인, 이 채널을 뚫고 떨어지게 된다면 다음 지지선 같은 경우는 18,257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반등을 해주느냐 아니면 밑으로 떨어지느냐 결정이 나게 될 수 있다라고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정말 많이 떨어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바들바들하게 떨기 시작하면은 그때 강하게 매수를 들어가라라고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야 된다. 그리고 공포가 오게 됐을 때 용기를 내라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탐욕지수가 95입니다. 2시간 후에 갱신되게 될 텐데 갱신되게 되고 나면은 사람들의 탐욕이 조금 더 수그러들게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것이 마운트 곡스 회생 계획안이 12월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죠. 이에 따라서 여러 매체들은 마운트 곡스 때문에 26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시장으로 매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비트코인의 약세가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크립토코언트와 주기영 대표 역시 15만 개가량의 비트코인이 시장으로 매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쭉 미뤄지기만 했었던 마운트 곡괭이 회생 절차가 이번에도 미뤄지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미뤄지지 않는다라면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기대 반 걱정 반 한번 가져보면서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같은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바로 마치도록 할 텐데요. 그래도 좀 볼만했다 싶으시다면 토마토 밭에 닭다리 던지기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